일단 첫 번째로 해외 수주가 많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 혹은 그런 건설사. 네, 그렇죠. 네. 과거부터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았던 건설사를 봐야 되는데 예. 뭐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건설업계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이제 붕괴나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고가 있었는데 예. 그때도 사실 좀 견조하게 버텼었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던 이유가 해외 매출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 대한 그런 여건 뭐 이제 제도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벗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도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푼돈이 목돈되는 그날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이 더운 여름일수록 몸 바깥의 피부 온도는 뜨거워지지만 반대로요. 몸속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날이 덥다는 복날에는 상대적으로 나의 몸 안은 몸속은 제일 차가워지는 거죠. 자, 더위가 유난히 일찍 시작됐던 올 여름, 바로 오늘이 초복입니다. 최근에 식재료값, 물가 상승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 삼계탕 한 그릇에 최소 15,000원에서 18,000원이 기본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복날에 이제 삼계탕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니까 참 마음 한켠이 씁쓸합니다. 요즘 주식 계좌 보면서 파래진 잔고들, 또 나의 통장 잔고 보면서 가슴이 서늘한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오늘 하루만은요, 음식이든 음악이든 또 가족과 함께든 여러분만의 보양식으로 이 속 좀 달래보면 어떨까요? 자, 7월 16일 토요일 목돈연구소 첫 곡으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거 드셔야죠. 애프터 쉐이빙입니다. 영계백숙.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듣고 오신 첫 곡 영계백숙이죠. 애프터 쉐이빙의 영계백숙이었었고요.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하고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이 날씨가 밖이 뜨거워지면은 우리 몸이 또 이 자율신경계가 돌아서 속 안은 또 차가워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보양식을 먹는 게 이제 속을 뜨끈하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또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뒷목이 서늘하다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 거침없이 치솟는 저 달러 이렇게 보면서 또 끝이 어딘지 모르게 하락하는 주가뿐이겠습니까? 제가 한때 아니요,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이 은, 금, 유가, 원자재 싹 다, 부동산 싹 다 지금 다 죽고 오로지 달러 하나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또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커지나 이렇게 좀 서늘하고 차가워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켜보죠. 지켜보죠. 또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으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게 세상 이치니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뜨끈하게 속을 이제 한 주 동안 또 다음 이제 쉬시고 다음 주 달려야 되니까요. 또 그런 토요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양 좀 하십시오. 오늘 유튜브 목돈연구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저희 이 목돈연구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오시면은 과거 클립들도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해 주시죠. 문자 참여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토요일에는 건강 수익도 챙겨봅니다. 한의사 민예은 원장과 함께하는 논의보감 코너 있습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타 하청원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원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위를 좀 많이 타시나요? 네, 많이 탑니다. 어느 정도로요?
진짜 밖에 요즘에 한 5분만 있어도 약간 더위 먹은 것처럼 사람이 푹푹 처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땀도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더위에 굉장히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 풀죠? 뭐 에어컨 있는 곳만 찾아다니나요? 아니면 음식 뭐 이런 거? 아 일단은 뭐 당연히 시원한 네. 곳을 찾기도 하고요. 제가 콜라를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콜라. 콜라요? 네, 그래서 얼음 콜라를 좀 많이 마시고요. 그다음에 어... 뭐 수박이라든지 이런 시원한 네. 과일을 좀 먹습니다. 네. 네. 콜라를 그럼 한 하루에 요즘에 한 캔으로 따지면은 한 3캔은 먹는 것 같아요. 커피는 안 드시나요 또? 커피는 하루에 많아봐야 한 잔 네, 정도. 네, 네. 네. 커피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마시고. 네. 콜라를 통해서 네. 얼음 콜라, 네. 에어컨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네. 땀을 많이 흘리는. 뭐 삼계탕 이런 건 어때요? 아 좋죠.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먹고 나면 약간 땀이 쭉 빠져서 네. 그날만큼은 좀 더위를 조금 덜 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좀 노리기 위해서. 네. 네. 더위를 많이 타는 남자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헤르메 네. 스탁. 짧게 한번 요 질문 던지고 가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 꺾입니까? 저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전 주제가 이제 환율 쪽이었는데 네. 사실 이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기에 지금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타 통화국에 대한 이런 화폐 약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 환율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강달러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를 좀 많이 풀었거든요. 이제 네. 가치를 조금 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럼 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MF에서 좀 기존적으로 제시했었던 외환 보유액을 조금 이탈을 했거든요. 네. 그럼 다시 달러를 걷어들이는 흐름들이 나오면 추가적인 또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주목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달러 강세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좀 더 세게 해주고 네. 일본도 좀 기조를 끝내고 완화적인 네. 이렇게 돌아서면 긴축적인 거로 돌아서면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일본이 조금 네. 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워낙 일본은 못 돌아선다 긴축으로. 네, 아직까지는 계속 그 네.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유럽은요? 유럽은 이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폭이 얼마나 조금 강력하게 하는지 의지에 따라서 이 인덱스 부분에 좀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가 이렇게 강해진다면 네. 주식 시장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저번 주에도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언급을 드렸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이런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환차선이 워낙 강력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수급 이탈 나오고 있고 그걸 또 추적하는 기관의 또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이 나오면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신용 잔고가 많이 줄어들고 반대 매매가 약간 멈추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지수가 더 빠져버리면 또 남은 또 신용 잔고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세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단기 출렁임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 금리 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여전히 해보셔야 되는 장이다. 그러나 좀 네.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렇죠? 네. 하청환 본부장은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막연한 낙관보다는 잘 대응하라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 네. 오늘의 주제는 건설주입니다. 건설 업종. 네. 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과 직후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책 맞습니다. 수혜주로. 근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의 수혜를 받을 것 같았는데 또 부동산 경기는 좀 꺾이면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 건데 네. 자, 건설주 부분 먼저 긍정 사이드부터 갈까요? 네. 네. 긍정 사이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해외 수주가 확대가 되는 기조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주가 확대되는 거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이런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가장 크게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이 해외에 대한 수주 증가 기대감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동 지역인데 네. 일단은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국가 사업 프로젝트죠. 남의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이런 좀 약간 축포를 좀 터뜨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 체코의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등과 이제 팀을 꾸려서 네. 이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요. 일단 체코 같은 경우도 2040년까지 총 8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일단 큽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주액들은 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그러한 기조로 봤을 때 특히나 해외 수주에 조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확대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국내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출로서 좀 길을 찾는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었고 또 환율 자체도 워낙 강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면 수출 기업들은 좀 다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형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이 네옴시티 더 라인이라는 터널 공사 수주를 했는데 네. 이 터널 수주 공사 수주 금액만 약 1조 3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터널 자체가 1조 3천억 원이고 이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 뭐 여의도의 뭐 규모에 엄청나게 좀 높은 그런 배수로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래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분명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6년까지 약 1,270억 달러 수준을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수주를 추가적으로 더 따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상당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뭡니까? 네옴시티 네. 프로젝트. 네. 미래 도시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미래 도시로 첨단 도시로 네. 해서 이제 물 위에 이제 형성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100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미래 먹거리로도 키우려고 첨단 산업들을 키우려고 네. 이 사우디 쪽에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석유의 시대는 가고 있으니까. 네,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제 첨단 산업들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건가 좀 생각도 있지만 네. 결과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이제 재건 관련한 수요도 이제 기대감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되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관련주로 부각됐었던 종목군들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고 워낙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재건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에 또 방문을 했었던 이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은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뭐 건설기계라든지 추가적으로 중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까지 조금 더 건설 부분에서 좀 확대를 시켜볼 수 있겠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 지금은 좀 아니지만은 이제 정책 수혜주 이슈 요건 이제 완전히 좀 긍정적인 쪽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정부도 집값을 안정화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3기 신도시 등등의 이제 수요가 있는 여기까지가 긍정 사이드인데 네. 또 반대로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건설업종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요인 때문인가요? 부정적인 이슈들은? 뭐 부정적인 요인도 너무 많습니다. 예. 일단은 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그쵸.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이런 매수 심리가 많이 좀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청약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네. 그에 따라서 미분양된 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분양된 건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진행 중이던 이런 건설 현장도 약간 멈추는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제 시멘트에 대한 공급 부족이라든지 또 단기간에 또 파업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서 이제 원활하게 또 자재가 공급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철근 콘크리트는 뭐 네. 계속 멈춤 상태인 것 같던데요. 이게 해결이 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의 공사 현장에서.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파업 이 네. 기조가 또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결국엔 주 문제겠죠. 이게 파업이 오래 지속이 돼서 사실 서로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로 이제 결국엔 확산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원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담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업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지연이라든지 이 미분양 시장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이런 기조가 건설업에는 좀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건설업들의 대형 건설사들의 주요 매출의 50% 이상이 주택 시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미분양 흐름들이 좀 확산이 되거나 이런 건설 자체가 좀 지연이 되는 흐름들이 되면 주요 매출 부분에서의 상당 부분이 좀 지연이 되거나 수익성이 깎아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자체가 빨리 좀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설업들은 좀 부담감이 되고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과 이 이제 주택 가격이 워낙 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스럽고 아무래도 금리 기조도 이제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해외 수주 쪽에 좀 많이 방점을 찍고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까 무슨 시티죠? 네옴시티. 네옴시티 이야기도 네.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 해외 수주 현황은 정말 어떤 상황입니까? 좀 냉혹하게 봐서 이게 네. 기대감 말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유럽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좀 국내 기업들이 부진한 수주를 조금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황이란 얘기죠. 네, 일단 중동 수주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30% 정도 하락했고 공사 건수도 15건에서 13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안 좋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안 좋지만 아까는 기대감으로 좋게 본 거고. 그렇죠. 예. 수주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현재까지는 좀 그런데 뭐 수주라는 게 사실 기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카타르 이런 지역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 고유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던 수주가 다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태평양이나 북미 지역도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약 80% 이상 좀 감소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정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흐름들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들이 영향이 있지만 뭐 유럽과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금액 자체가 뭐 이제 유럽은 15% 정도, 아프리카는 87% 정도 증가했는데 워낙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프리카 시장이 굉장히 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 시장 대비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좀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 폭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나마 좀 유의미한 거는 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좀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좀 넓어지는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고유가 흐름에 따른 중동 지역의 이 수주 변화가 건설사들의 이 해외 매출 기대감을 결정짓는 주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국내 이슈는 일단은 뭐 중립 내지는 부정이네요. 네, 부정적이죠. 네. 부정적인고 결국 해외에서 네. 건설 업종에 어떤 호재 트리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이제 수주일 것 같고요. 네. 국내 건설주들 좀 보고 뭐 수주 흐름도 좀 보면서 뭐 개별주 몇 개 좀 파악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수주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공사 건수가 작년 대비했을 때는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제 국내나 이런 해외 쪽 봤을 때.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좀 줄었거든요. 제가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이 공사 금액 자체가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수주에 따른 부분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약간의 좀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동에 대한 이제 수주 흐름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건수가 늘어나고 해당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좀 유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런 앞으로의 이런 산업 사이클을 좀 보셔야 되고요.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산업 사이클 자체가 기타 이제 굉장히 긴 사이클 뭐 조선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사이클 자체는 훨씬 더 좀 가볍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의외네요. 수주가 그대로인데 오히려 공사 금액이 네, 좀 줄어들었다는 거는 네. 최근에 비용들이 창글근 콘크리트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건설사들은 네, 오히려 뭐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네, 개별주로 좀 봤을 때 네, 굉장히 개별 업종으로 이제 봐야 되겠네요. 왜냐 해외 수주라니까 뭐 맞습니다. 해외 수주, 원전 건설 이런 것들은 좀 이 건설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전체 업종으로 가면 안 되겠네. ETF라든가. 네, 그렇죠. 예. 네, 건설 전체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외 수주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혹은 그런 건설사. 네, 그렇죠. 예. 과거부터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았던 건설사를 봐야 되는데 예. 뭐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건설업계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이제 붕괴나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고가 있었는데 예. 그때도 사실 좀 견조하게 버텼었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던 이유가 해외 매출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 대한 그런 여건 뭐 이제 제도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벗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도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국내 신고리 신한울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유럽 아라미트 이 바라카라 관련된 이런 원전 모델을 했었던 시공 경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SMR이라든지 이런 원전 수출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 뭐 현대건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이 과거부터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았었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남아있던 수주 잔고들로 인해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그래도 다른 기타 섹터들보다 조금 더 견조할 거기 때문에 기존의 수주를 많이 받았던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에 대해서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을 네.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유럽 중앙은행의 네. ECB의 금리 결정 및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밝히게 되는 또 한 주거든요. 네. 달러 강세는 아까 우리 하창 본부장은 이어진다. 또 네.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은 투자자들의 좀 아픔을 지금 네, 네. 사실 네. 근데 달러 기조가 꺾이면 네. 네, 외국인과 수급 기간에 바로 들어오겠죠. 네, 들어오기 네. 때문에 증시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희망을 버리시지 마시고 맞습니다. 일단은 네, 음. 현황을 좀 잘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하창 본부장이 모두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낙관할까봐. 네. 그런데 달러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좋아지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소위 말한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네, 달러가 약해지면 그렇죠. 분명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창은 본부장과 함께 건설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보내드리면서 또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산이 레이나가 함께합니다. 한여름밤은 정말 꿀 같다는 뜻에서 한여름밤의 꿀. 네, 좋아요. 좋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